네, 반갑습니다. 초등사이다 김선호입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잠깐 이번에 새로 출간한 책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생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아이들의 진짜 속마음 어디에 있을까요? 집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냐고요? 학교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여지고 있는 아이들 진짜 속마음들 담았고요. 한번 보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욕망이 있었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이들의 그 욕망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런 아이들을 커나가고 분리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관련된 이야기 다루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불안입니다. 불안. 갑자기 불안해지시나요? 불안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요, 불안이 가장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계속 불안해하는 거. 엄청나게 전이 속도가 빠릅니다. 진짜 빨라요. 눈빛 하나만으로도 이 불안을 우리 아이에게 바로 전이시킬 수 있습니다. 미소 띄우시고요. 자,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요, 불안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며칠 전에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봤습니다. 그러면 수행평가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좀 불안하고요. 부모님들이 자꾸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 거니? 라고 묻는데 아직 내가 뭘 해야 될지 명확하게 정하지 못해서 불안합니다. 근데 옆에 친구는 자기는 뭘 하겠다고 막 꿈도 꾸고 막 연습도 하고 막 그래요. 또 불안하죠. 내일 학교에서 어떤 현장 체험 학습을 갑니다. 그러니까 소풍을 가요. 그런데 이동하는 버스에서 혼자 앉게 될까봐 또 불안합니다. 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은데요. 자, 아이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례 있는데 그러한 사례들 중에서 어떤 상황을 가장 불안해할까요? 뭘까요? 요즘에 초등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불안의 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요. 소풍 가는 버스에서 혼자 앉게 될까봐를 엄청 불안해합니다. 공부에 대한 평가야 좀 불안하긴 해도 다음 시험에 좀 더 신경 쓰면 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건 아주 뭐 어릴 때 와서 봐온 일이라 뭐 그렇게 막 많이 불안해하진 않고 물론 그것도 아주 심각한 불안을 줍니다. 자, 뭐 진로에 대한 것들은 어차피 대부분 친구들이 자기처럼 수시로 뭐 꿈도 막 왔다 갔다 바뀌고 그런데요. 그 소풍 갈 때, 올 때 혼자 버스에서 앉게 될 것 같다라는 그 불안감은요. 생각보다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크게 우리 아이들을 압박합니다. 진짜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 즐거운 소풍이 악몽으로 바뀌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요, 저는 그냥 단순히 자리에 대한 불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존재감에 대한 불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 소풍에 가서 버스에 혼자 앉아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 불안은요, 버스에 내려서도 계속 혼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확장됩니다. 더 나아가서도 학교 생활하면서도 계속 쭉 혼자 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평소에 내재해 있었다는 걸 뜻해요. 초등학생들은요, 자기 주변에 누군가 있느냐 없느냐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건 존재감에 대한 불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가장 듣기 어떤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말이 존재감 없음이라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우울한 표정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친구가 없어요. 전 존재감이 없나 봐요. 의외로 이러한 존재감 불안으로 고민하는 아이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보통 친구들이 없거나 혼자인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고민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야, 그냥 너가 먼저 가서 말을 좀 걸어봐. 응? 친구 사귀면 되지. 뭐가 문제야. 뭐라도 좀 먹을 것도 사주고, 너가 뭐 연필 같은 것도 좀 주고 좀 이렇게 해서. 목소리를 좀 더 크게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친구가 생길 거 아니야. 답답하게 좀 그러고 있지 말고. 그런데요, 그렇게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내향적 성향이 강한 아이들의 경우는요, 먼저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힘든 겁니다. 아주 많은 에너지와 많은 결단력이 필요해요. 일단은 그 불안의 속성부터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뭐냐면 이 불안이라는 건 어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예측할 수 없는데 하필이면 또 그것에 대해서 좀 강한 부정적인 무언가가 떠오를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이 불안은요,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네.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은 내 근거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 근거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요.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지금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불안을 볼 때는 미래를 같이 보지 말고요. 미래에 그런 거 없을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과거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과거에 어떤 자신의 요청이 거절되거나 무시되거나 혹은 갑자기 어떤 벌어졌다거나 하는 그런 상실감을 경험했을 때 강한 불안이 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뭔가 불안하다고 느낄 때는 앞으로의 해결 방안이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이들한테 별 소용이 없어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피드백부터 다시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누군가에게 예전에 말을 걸었는데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는지, 혹은 무시까지는 아니어도 자기의 의견이 거절된 경험이 있었는지, 같이 놀려고 했는데 같이 놀지 못했던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진 않았는지, 아주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어떤 뭐 배신감을 하진 않았는지, 배신을 하지 않았는지에 등등, 그때 당했던 그런 느낌들에 대해서 다시 찬찬히 물어보시는 것이 좋아요.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회피하려고 해요.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얘기하거나. 그래서 그러한 질문들을 할 때는요, 최대한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접근하셔야 돼요. 막 마음이 다급해지고 뭐 예전 어땠는데 막 그러고 싶으면요, 그때 하시면 안 돼요. 잠시 그냥 아이는 놀게 하고 잠시 떨어뜨려 놨다가 물어볼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기회를 봐서 다시 물어, 그때 천천히,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시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때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었어야지 라고 또 이렇게 갑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때 지금 판단이 아닙니다. 판단이 아니에요. 결국 너가 과거에 이렇게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판단이 들어가게끔 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는요, 그때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중요한 건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다라는 걸 정서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존재감에 대한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내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듣고 있구나 라는 그 경험 자체가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부정적인 과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잘 해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금방 이렇게 존재감 있는 상황으로 확확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런 겁니다. 일단 그러한 시작이 누군가 단 한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불안감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럼 좀 답답해 하실 겁니다. 좀 선생님 불안감을 좀 확 낮추는 뭐 그런 거 없나요? 이렇게 진통제 먹으면 두통이 일단은 일시적으로 좀 싹 내려앉듯이 이렇게 그런 거 없나요? 물론 신경과에 가면 약은 주죠. 불안감 낮추는. 정말 그런 걸 원하시나요? 자, 그래도 그런 걸 뭐 원하신다면 일단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자녀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걸 하지 않으시면 그래도 상당 부분 낮춰집니다. 뭐냐면요, 내 아이가 불안할 만한 요소를 직접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직접 없애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접 그러한 불안을 주는 요소들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안에 대한 어떤 요소를 없애주면 바로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물론 요소를 없애주면 불안은 해소가 됩니다. 하지만 그건 무슨 뜻이냐면 다시 그 요소가 생기면 다시 또 불안해져요. 결국 다시 반복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엔 아이가 그 불안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 저항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불안에 대해서도 그런 저항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 불안에 대한 저항력은요, 불안한 상황을 직접 마주하면서 습득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미래가 아닌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다시 떠올리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게요, 과거의 경험이었지만 아직까지도 아이에겐 생생하게 느낌으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걸 마주했어요. 그래서 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직면하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자체가 예방약 같은 효과를 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안의 요소들을 아이가 불안해한다고 바로바로 없애주면요, 아이가 불안에 대한 저항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직면하는 용기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요. 아이가 달려가다 넘어질까봐 불안해한다고 넘어질 것들을 다 치워주고, 넘어지면 어떡하지 달려가고, 아닙니다. 천천히 스스로 일어나게끔. 자, 물론 이런 거는 개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 같은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보호받는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그러니까 보호받는 시스템이 나에겐 있다, 우리 엄마 아빠라는 또는 어떤 학교라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사안이 아닌 어떤 관계성 안에서 되게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아요. 특히 초등 고학년 여학생들 사이에서는요, 그러한 미묘한 감정들 속에 얽혀있는 불안감은요, 부모의 개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걔랑 헤어져 버려. 그런다고 그 불안이 해소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그래? 스트레스 받았어? 그냥 영화나 보러 가자. 잠깐 잊어버려. 물론 그 순간 재미가 잠깐 잊어버리겠죠. 다시 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불안이 확 올라오겠죠. 자, 불안은 모든 불안적인 요소를 제거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불안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요. 그러한 조망은 불안을 없애줍니다. 자, 일단 우리 아이가 불안하다라는 것을 느껴지면 원인, 과거부터 돌아가고 그 과거에서 무언가 상처받았던 것들 같이 위로해 주시고, 쏟아 주시고, 또 그러한 과정 안에 어떤 대상이 부모님이 계셨다면 그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외로 쉽게 또 싹 해소가 됩니다. 근데 조금 심각한 경우를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신체화로 이걸 신체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막 너무 불안해서 몸이 아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 좀 꾀병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물론 이 신체화 반응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아주 심각한 경우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연히 한번 배가 아팠는데 그게 시험 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고 됐고 시험을 안 봐도 됐어요. 이제 그런 걸 경험했을 때 이제 회피작용으로 신체 반응이 일어나기도 해요. 시험 보러 가기 불안하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학교 안 가게 되는. 자, 그럴 때는 그런 경우라면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단호함만 보여줘도 싹 이렇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아파도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신체 반응이 사라지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요, 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다르게 처신해야 됩니다. 그 신체화 반응 자체 때문에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그런 거는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자, 이것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칠게요. 뭐냐면 불안감은요,
전이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 많은 감정들 중에서도 특히 빠릅니다. 이건 생존 본능 때문인데요. 타인이 무언가 불안감을 느낀다면 자기도 빨리 그 불안감을 감지해야 위험한 순간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이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내 아이가 뭔가 불안하다면요. 엄마 아빠인 나 자신부터 꼭 보셔야 돼요. 누군가는 분명히 그 불안을 전이시킨 주체가 있습니다. 네. 그냥 그런 것들은 불안해할 필요 없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부모인 내 자신은 그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지는 않았는지도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부모가 불안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은요 불안하지 않아요. 예. 심리적인 무장을 해제하면 삶이 한결 가벼워지고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안이라는 무게감으로 너무 눌려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불안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거뜬히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 불안에 대한 저항력 꼭 생길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사이다 김선호였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함께 구독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김선호입니다.